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 주민의 평생 기능에 노력하고 있는 김주성 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신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실시함과 동시에 연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을 배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행정본부장 임주성.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 임주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공익정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학습본부장입니다. 손현석 행정장학팀장입니다. 김원영 도민대학 본부팀장입니다. 오홍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덕희 박사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추진 성과 및 2024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본부장이 요약해가지고 보고하십시오. 예,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경북 도민 자녀 중 부모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대학생들에게 전월세 거주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조성한 장학금 1억 200만 원으로 경북 출신 대학생 10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경북 학숙 재산생 장학금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은 경북 학숙 재산생 중 저소득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토익, 크말, 요가 등 재사생들이 희망하는 특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학숙 열린정보센터 운영은 전자도서관 및 동영상 강좌 등을 재사생 및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계속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도민행복대학 평생학습 운영체계 정착입니다. 100세 시대 도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경북 도민행복대학을 설립하여 1본부 25개 캠퍼스에 명예 학사과정 19개, 석사과정 4개, 박사과정 2개를 개설하여 1130명,
1년 30주, 주 1회 수업을 하며 주요 교육 내용은 7대 영역, 공통 특화과정, 사회 참여 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석률은 학사 70%, 석박사 80%, 사회 참여 활동은 학사 5시간, 석사 10시간, 박사 15시에 시간 시에 수록하게 되며 현재까지 관계자 워크숍, 운영위원회 개최, 합동 입학식,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캠퍼스 디자인단 운영, 화합 한마당, 학습 수기 공모전, 네트워킹 컨퍼런스, 졸업 사진 촬영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네, 일상 속 평생학습 비예제국입니다. 경북은 잠재적 비문해자가 전남에 이어 전국 16.3%로 2위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비 지원, 문해교원 연수, 교강사 역량 강화, 디지털 문해교강사 양성 등 기체 문해교육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인구도 6.9%로 전국 평균 5.1%를 상회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2000년 5월 29일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11개 기관의 프로그램 지원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컨설팅 사업 추진 및 국가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특화 사업 추진으로는 평생교육 관련 특화 사업을 공모하여 13개 기관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군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및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군과도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제3세행 맞춤형 생활관 리모델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면학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형 제사생 관리 및 생활 자율성 보장 등 양질의 기숙시설 운영과 컴퓨터실, 독서실, 체력 단련실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시설 지원과 함께 제사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지난 7월 10일까 시작해서 9월 11일까지 2개월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사생 맞춤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 제사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 2024년도 역점 추진 사업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협업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은 20억 7,600만 원을 조성하여 지난해 대학생 주거비 및 초등학교 2개교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대학생 주거비 및 경북 학습 장학금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협업장학사업은 지난 3월 도로공사와 지역 청년 인재 육성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대학원 재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15년간 2억 원씩 해서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대학 연계 명예도민 학위과정 학점 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행복대학 명예도민 학석사 박사과정의 위탁대학을 대상으로 MOU 및 대학 자체 학적 규정 변경 등 통한 명예도민 학위과정 교육 이수 경력을 학점과 연계하여 경북도민행복대학 학습자 맞춤형 성장 기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반 구축, 도약 단계, 안정 단계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학수 1인 1실 운영 및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지자체 학수 최초 1인 1실을 운영하여 프라이버시와 독립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위해 151실 모두 1인 1실로 변경하였으며 학생 부담금은 현재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는 영어권 중심 유학생을 선발, 학숙 내 근로 장학 활동 등으로 외부 환경 변화와 대응한 학수 운영의 고도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진흥원은 경상북도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을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현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양성과 일상 속 평생학습 기회 적용으로 도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임주순 본부장님,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질의라기보다는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경 학사는 경기 없죠? 없습니다. 네. 어디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저희들 현재 이제 저희들 사무소 소재인 경산에 있고 아니요. 지금 타 시도에 광역 시도에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 학사를 받고 있는 거는 13개 정도 중에서 7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도청 소재지에 있다든가 인근에 이제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뭐 양질의 기숙사 운영의 시대 변화에 맞게 기숙사를 1인실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장애인 장애인실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학생을 배려하는 부분 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의 대학교가 학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이 미달되는 등 지역 내 대학생 수가 감소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북 내에 보면은 경북 지역 내의 경북 학수 운영도 중요한 것 같지만 이제는 이 지역에서 서울 소재 지금 대학교에 진학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뭐 꾸준히 지금 보면은 매년 한 3,000명 정도는 뭐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갖고 이 재경학습 관련해 갖고 경북 지역은 인재 육성에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는 여기에 특히 오르니 카페의 자료에 보면은 제주, 충북, 광주, 전남, 강원도, 경기도, 충남, 전북, 경남 광역단체에서 서울에 학습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경북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기초단체에 보면은 포항, 울진, 영양, 영덕, 청송, 문경, 시군이 이렇게 서울에 경북 학습을 지금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 혹시 경북 학습을 건립하면 뭐 어떨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 의견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경북 학술의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원래 다 마무리하고 지금 시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김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경북도와 그때 당시는 경북 학술입니다. 같이 한 5, 6년 전에 서울에 학습을 설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아마 현재 경북 학숙에 있는 이런 쪽을 좀 운영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방식이 결정돼서 좀 검토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시군의 학습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좀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보기에는 지금 비근한 예로 보면은 청송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재경 학습이 열악해요. 시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광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지금 뭐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이래 하시는데 한번 깊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소관 상임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깊은 고민도 한번 해보고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향후 우리 경북 재경 학습이 좀 안 그래도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갖고 지금 사실은 경북 학습의 지금 운영도 물론 뭐 참신하게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그래 보는데 예. 앞으로는 이게 재경 학습이 뭐 매년 3,000명 이상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애들이 전부 다 학교를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도 지금도 보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뭐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 또 우리 소관 상임위,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도 같이 좀 해주시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행정자료 3페이지. 지금 이제 경북 도민 행복대학 운영 활성화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민 행복대학의 그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는데 역대 수료생들의 시군별 인원수를 좀 자료 요청을 하고요. 우리 그 경북 도민 행복대학의 이제 도민 전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입학 조건은 어떻습니까?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은 뭐 학사, 3050 가정과 60 플러스까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학사 가정은 시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네. 거의 뭐 연령은 평균 연령 한 64, 5세 됩니다만 몇 연령자 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시만 3050 가정과 60 플러스 가정 이렇게 하고 있고 60 플러스에는 플러스 몇 세까지입니까? 그 크게 그 상한 제한은 보통 한뭐 80. 그러면 90이라도 그러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연세 활동이 가능하면 되는데 또 이제 무리하게 좀 한다는 것은 수업이 어려우면은 그렇게는 예를 들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면 그 맥시멈 연령 제한이 플러스 60 플러스 과정에서 그러면 90세도 그 얼마든지 인권적으로 봤을 때는 입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한선이 몇 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한 80세 정도까지는 하는데 원래 입학생을 보면 80세 이상도 9명이나 됩니다. 요즘은 연세가 이게 평생 학습이 100세 시대를 맞춰 하다 보니까 좀 건강하신 분들은 학습에 자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선발학습해서 운영하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60 플러스 5030 그다음에 그건 좀 타이트하게 갈 것 같고요. 60 플러스에서 본 의원이 이제 그 질문 드리는 의도는 너무 탄력적으로 가지 않는가 입학 그 연령 제한을 뭐 이렇게 뭐 70 몇 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80세가 넘어가서 저도 분명히 뭐 80세 넘어가고 그렇게 연령이 들어갈 거는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갔을 때 우리 그 지원에 대한 그런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 개발 검토라는 제목에서 지금 이제 답변을 보면 도민들에게 평생학습에 관한 강의 동영상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금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너무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하는 사업이다 라는 것까지에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행복대학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입학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우리가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게 도민 전체에 대한 평등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6개 캠퍼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강사진들도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박사 과정은 저희들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일명 석사 강사를 합니다. 조금 유명성 있는 강사의 강의 내용은 강사들 동의를 얻어서 가급적 동영상을 올려서 입학하신 분들도 같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기를 지금 화공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화공을 보면 유튜브에서 도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대학에서 학사 또 석사, 박사 이러면은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수업하고 병행해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강의들이 유용한 강의들은 또 듣고 싶은 모든 도민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 일부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강의 내용이 유익한 내용은 좀 올려서 도민 누구나 그렇게 되려면 홈페이지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18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께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입 수익 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업체가 다섯 번이나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고 이 금액이 2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합산을 하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저희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북도민행복대학이 네. 행사가 그 기본으로 4번 정도 됩니다. 뭐 입학식, 졸업식, 또 컨퍼런스 행사 내용과 다섯 총 번, 학생이 다섯 번이에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02년도, 2003년도 구분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연속해서 저희들이 안 되지만 요거는 행사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졸업식 때, 입학식 때 하는 사진을 또 졸업식 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게 그 한 업체가 예. 4,980만 원, 그다음에 1,850만 원, 3,200만 원, 4,47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동일 업체가 이렇게 많이 그 수주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게 우리 경상북도 안에나 이제 안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고려를 해봐 예, 고려를 주십사. 해서 내년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우리 학숙의 2인실을 다 1인실로 하고 또 장애인 부분에서 그 2실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를 하셨죠.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경북학숙의 의미가 이게 1998년도에 이제 학숙이 오픈이 되었고 지금 현재 2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학숙이 그때는 경상북도에서 길이 모든 교통이 너무나 힘들었을 그 시절에는 이게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이 경북 학숙의 그 존립이 정말 존재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좀 의문점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학숙이 지금처럼 100% 3실이 지금 아까 공실이던데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운영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그 학숙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학숙 운영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1인 1실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지금 올 연말 되면 공무직 한 명이 식당에서 일하시고 공무직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존 16만 원 그 기숙사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면 거의 지금 수익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경북 학숙이 이제 글로벌화 시켜서 외국인들을 많이 좀 유입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예. 내년 그 신학기부터는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적 우수 유학생들을 한 5%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 정도를 50%로 했는데 그 성적 우수자 우선으로 하되 그 저소득층 자녀는 한 10%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성적 자, 우수자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경북 학수건 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좀 하면서 좋은 거는 서울의 이제 경북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인데 행정본부장님. 예, 지금 지난해 처음으로 네. 주거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있으면은 주거비 지원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그 학습이라든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네. 가급적이면은 좀 늘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6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조직도에 보면 평생교육원의 직원이 4분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는 3명으로 나와 있어서 직원 현황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본부장님께 계속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민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명이라는 인원이 적정 인원입니까? 평생 저희들이 지금 행정본부에 행정장학팀하고 도민대학본부와 평생교육팀 3개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 결혼돼 있습니다. 지금 출산 휴가 중이라서 결혼돼 있고 지금 이제 업무가 지금 행정본부 안에서 업무 현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평생교육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외부와 단절된 분들도 들어있고 사회 적응의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쩌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 부분에서 뭐 이 센터라든가 이런 걸 다른 도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팀 하나 정도는 좀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분 거점 기관으로 2000년도 3월 6월 20일 지정되어 운영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 또 부위원장께서도 지정해 주신 덕분에 예산 편성을 2천만 원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제가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해서 한 5개년 계획 동안에 단계별로 장애인 평생 교육을 활성화할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나이가 3050은 젊은 분들이지만 또 이제 그 6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이런 평생 교육도 무조건 또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 용역이 나오면 연구 용역이 나오는 대로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잘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래 우리 청년도 평가에 몇 지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그동안에 청년도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있어서 단계가 2단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전 행정사무감사에 청년도 체화에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예. 그 3단계 올려서 지금 3등급으로 평가받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직상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상 청년도가 1등급이 나와야 되죠.
여기 뭐 그렇게 뭐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 행사가 많 그런 게 아닌데 이 작은 이런 이 건물의 청렴도가 3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보아지는 부분 여러 가지가 뭐 평가 결과에 지적사항이 있어 그렇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 요구 잘했던 그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조직 쪽에 이 계약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험 쪽이네요. 예. 행정장학팀에 손영식 팀장이 2023년 3월 22일 근로 발령받아갖고 예. 그 다음에 계약 담당하는 직원이 2022년 7월 1일 날 고급 사무직에 입사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계약은 누가 했는가요? 퇴사했는가요? 그 전에 업무 보던 사람이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업무만 바뀌었다고? 예, 예. 그 전에 이 계약이라든지 행정 담당했던 팀장이 누구라고 그 담당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김성재 팀장이라고 저희들 지금 행정장갑팀은 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마치면은 또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지금 실무 담당자는? 실무 담당자는 지금 현재의 지금 심수현 그 이제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금 손현석 팀장 누구? 여기 우리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결제를 제대로 하는가요? 담당자 기한에 올리는 걸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걸 일일이 살펴보고 우리 청렴이라든지 기타 기업 조건에 맞는지 그렇게 보고 계약을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 청렴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학생들이 그 지금 1인 1실 하기 전에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이런 계약 업무 이런 보다도 학생들의 설문사회라든가 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청렴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2년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학생들 뭐 때문에 치부가 떨어진다고? 그 이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학생도 상당히 만족도가 청렴도가 무슨 관계예요? 그게 우리 설문 대상에 학생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정해달라고 얘기하죠. 그건 운영 방법이 그래서 늘 이제 청렴하고 늘 경영평가 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요. 예. 그럼 학생들인데 밥 줄 거 지대로 안 준단 말인가? 후식을 나쁘게 준단 말인가? 아닙니다. 식사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만족도에 식사 이런 것도 잘 하든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그 대상에 그게 들어갔다는 하도록 이유를 되어 있습니다. 해요. 식사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에 전기를 9시에 꼽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한다고 보면 모르는데 학생부 이용하는 부분은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되고. 자,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예. 그동안 수익이야기했던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경북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업체를 많이 계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방기구 설치 영역 이런 거 대구 경북에도 주방기구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청소 영역. 이 청소 영역을 특정 업체 주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8월 3일에서 8월 28일까지 대성 OS 대구 있는 업체 청소 영역 전등이 있네. 성면에서도 그렇고 뭐 예, 저희들은 지금 그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그 연계성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그쪽과 수의 계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아니 왜 대구 업체를 저러냐고. 지금 경북 업체 지금 수익하기가 저런 업체가 있던데. 예, 그 대구 경북에 같이 하다 보니까 대구나 경북에 같이 하는데 그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감자는 18쪽 인력 경비 위탁, 위생관리 위탁, 위생관리 위탁 청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2022년도에 공들이 2023년도에 공들이 이거 뭐 연간 단가 계약 같은데 4천만 원, 5,200만 원. 이 5,200만 원 1년 계약해놓고 중간에 대구업체에게 다시 이렇게 수익 계약을 줬네요. 그거는 아마 여성기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뭐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이제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자, 이거 지금 이 지금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은 언제인지 모르겠어. 2월달 했는지 3월달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 결제도 안 나오고 이 계약이 1년 동안 했으면 1년 안에 우리 합숙에 일어나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관리 청소를 이 업체들 하는 걸로 해서 인력 부여를 받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에 경북합숙 청소 용역 대구광역에 대성 OS 줬는 건 뭐냐 이거지? 뭐 때문에 줬는 거? 무슨 일인고? 예, 그거 저 혹시 그 연장이 되시면은 학숙소가이기 때문에 그 학습본부장님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부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소 용역이건 한 오래전부터 그 업체에 계속 그 청소하는 본인 2018년부터 한 업체 하고 있어요. 예, 그 업체에서 아줌마들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연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청소 용어 뭐고 그러면? 경비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3년 전까지는 그 당직을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서다가 그러다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아니 용역에서 계약된 단가 계약한 업체에 있으면 거기다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업체 들어있잖아요. 자, 수의계약 중에 경북학숙 청소 영역에 23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199만 원 나갔는데 대성 OS라고 대구 남구 대명동 업체예요. 이게 뭐냐고. 이 청소 용역 업체가 단가가 있는데 이 업체 왜 따로 이렇게 했느냐고. 이 청소 이거 뭐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그 10억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그 발생된 폐기물. 리모델링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은 리모델링 업체가 처리를 해야죠. 그 공사비에 리모델링 폐기물 처리까지. 자, 우리가 청소해주고 우리가 치워주고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 돼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전체 용역에 포함된 거지. 위원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리모델링 하면서 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응구착오로 그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와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예, 그 점은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를 어디 줬는가요? 지금 자, 동아 ENC라고 경산업체 줬습니다. 2,200만 원에. 예, 리모델링이 설계 이거 지원드리고 설계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게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청소업체는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리모델링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면 설계는 입찰을 붙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서 수의계약주라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운영 용역을 얘기하는데 공사를 전부 용역으로 풀어놨어요. 설계는 우리 합숙에 대해서 설계금 외가 잡히면 설계업체를 입찰을 부채로 하는 거지 2,200만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줘요? 자, 그 본인이 찾다가 나는데 그 다음에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방 전등 배선 교체 공사 교체 용역 2,200만 나갔어요. 예. 자, 주방 전등 배선 교체가 용역입니까? 공사입니까? 전기공사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공사지만은 이제 금액이 그 작다. 금액은 공사는 2천만 원 미만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 의원님 저희 여성기업인가? 장애 그 학숙의 그 운영상 입찰 공고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시급성이 갑자기 전기가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수의하게 해서 공사 기간을 좀 당기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가요? 규정은 그 금액이 지금 정부가 계약 규정 있잖아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잖아. 법을 놔놓고 정부 하숙에서는 그럼 다른 단체는 그렇게 안 필요한가요? 다른 단체도 급하게 뭐 전기 보수해야 되고 수도 보수해야 되고 없어서 2천만 원 이상 입찰 부추 미만 수익 주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수리라든가 수설이 예상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갑자기 제사이 되는 것을 이름을 용역으로 해가 바꿔놨는 거 아니냐고. 이게 왜 용역이냐고. 그 계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계약으로 전기는 전기공사법상 면허가 있는 업체가 일정 규격을 갖춘 업체가 일을 해야 돼요. 예. 일반인이 들어가 용역으로 해서 청소하듯이 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전기 관련한 전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해서 1억 3,700만 리모델링 안에는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저 계약 1위 대가별로 포함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붙이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공사성, 설계라든지 공사성에 대한 부분을 건축사무사 그룹원의 정부각성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4,940만 원 5월 3일 5월 20일에 나가겠어요. 예, 4,940만 이 설계 리모델링비가 전체 얼마라는 거예요? 10억이 잡혔습니다. 10억 리모델링비에 대한 설계를 수유로 준다? 그걸 이제 분리발주 전기하고 이런 분리발주를 다 해야 돼. 분리발주 해야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하고 그다음 물품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서서 건조기라든가 이런 걸 또 아니 10억짜리 공사를 설계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 그 설계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느냐고 입찰을 붙여야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시다고 우리 10억 있으면 10억에 대한 설계부터 입찰을 붙여야지 어떻게 4,940만 원 꺼내가 수익을 주느냐고. 수익 주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도의 감리라든가 이런 이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예, 설계를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 줬는지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 부탁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여기서 우리가 4,9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은 본연이 알기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이 그렇고 나머지는 2천만 원 미만이 수익 계약이 되는 줄 알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들이 종합관리가 인력 경비 위탁이다. 여기서는 이제 경비를 쓰고 위생관리 위탁도 공들이다. 같은 업체네요. 같은 업체입니다. 그럼 하나에는 경비 쓰고 하나에는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는가요? 근데 이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소하고 경비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을 하기 위해가 사업자 등록 2개 만들었는가요? 하여튼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 공들이 종합관리가 예,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뭐 때문에 수익 줬는가요? 그 의원님 하던 청소 관계는 정부가 계속 해왔는데
한번 검토해보고 문제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문제성을 알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묻잖아. 예, 지금 이 저희들이- 공들이 종합관리에 왜 수의계약을 줬는지 수의계약 조건이 뭔지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가왔기 때문에 뭘 해와왔던 얘기를 하냐고. 해와왔는 조건이 뭐 때문에 해왔느냐고. 이 업체 지금까지 어떻게 뭐 때문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느냐고. 그 아마 관련되는 분들이 지역에 가까운 데 사시는 아마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업체의 이 일에 대해서 본부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는 우리 그냥 쭉 해오던 업체니까 그냥 결정을 내온 대로 그냥 수의계약 준다고 5천만 원 미만 해가 준다. 예, 그래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청소했던 업체가 청소를 계속하면 어디 뭐 알고 편할 것이고 그 아줌마도 계속 출근하면 될 것이고 경비도 마찬가지. 그거는 그쪽 행정편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근데 이 업체에 무슨 조건으로 수의를 줬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해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해가 왔다 하는 건 말이 안 맞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시설 내부도 잘 오랫동안 알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이제 있어요. 예, 그런 거 자, 없어요. 예. 국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오랫동안 해야 수의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예, 뭐 답변을 그래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오래 때문에 그러니까 위 업체가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래 전에라도 수위를 줬을 거라고.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곰돌이 그 용역 회사가 여성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위를 줬는가요? 예, 그리고 이제 청소라는 자체가 고용 승계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 업체가 바뀌면 또 사람도 바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곰돌이를 이대일이라는 사람이 여성인가요? 곰돌이 대표가 이대일인데 이분이 예, 여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남자이라고 어떻게 그런가요? 사업자 등록증 받아봤는가요? 예. 여성 맞는가요? 사업자 등록증 그 좀 주시고 예. 18년도에서 수의계약을 해가 왔으면 그때 당시에서는 당사자랑 계약 분율이 지금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5천에서 1억까지 해줄 수도 있고 말씀대로 해왔던 업체에 주는 편인 게 좋은데 그러면 2022년도의 계약은 이 행정사무검사 자료에는 18쪽입니다. 2020 2022년도에 2023년도 거를 계약했는가요? 그 2022년도에 하는 업체가 거의 2023년도에 같이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5,268만 원은 이 계약법이 바뀌어서 5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4,950만 하다가 예, 4,957원 9천 하다가 5,200만 원을 올려줬다. 예, 그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자꾸 엉뚱하다. 예, 부가세 포함 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총액 얘기하잖아요. 예, 총액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계약법이 바뀌기 때문에 더 올려줬다. 그동안에는 2018년도는 2018년 19년도에는 그때 4,900, 4,100 하던 게 2022년도에 4,900이랬으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을 건데 그게 이제 인건비 상승분도 일부 포함돼가지고 금액이 좀 정액이 됐습니다. 그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가면서 수위를 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그걸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거는 저 최저임금이나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정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곰돌이 종합관리사업자 등록증 주시고 경북 학생 리베들이 설계 용역했는 것을 왜 수의계약했는지 사유서 주시고 예, 이 부분이 국가를 상대한 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한 계약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위배가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본의원이라는 게 공사, 전등, 교체, 용역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 실시 설계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는 입찰 붙여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실시 설계비 같다고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 10억을 하기 위해서 4,900만 원 주고 설계 용역을 했다. 그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계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 이게 전부 행정편의 같은데 사업 종류가 한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네들 줄 테니까 당신네들 이거 10억 원 리모델링 하는 거 설계해 오느라 그 얼마? 4,940만 원이다. 5천만 원 미만 꽉 차. 10억 미만 설계비는 그 공사비의 요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미만으로 저희 판단하고 수익계약 5천만 원 미만 말고 예. 공사 금액에 따른 설계비가 있어요. 몇 프로 주는 게. 건설법에 전체 공사비가 일단 100억이면 100억에서 200억은 몇 프로, 몇십억 미만은 몇 프로 크는 공사비의 몇 프로가 설계비 한도가 정해지는 게 있다고. 예. 그 요율 이게 포함되는가요? 예,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좋은 지식 해주셨는데 저희 학술계 인원이 많다 보면 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분들 그 건설 그 확인 한번 좀 해줘봐. 설계비가 건설 공사비에 몇 프로라 큰 요리에서 건설 확인하면 나온다고 그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저 23쪽에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소기업 대상 2천만 원 초과 5천만 이하 계약 체결 시 2일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가 주의를 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경비위탁, 위생관리위탁 지금 견적 다른 데 받았는가요? 지금 거의 계속 하기는 안 받고 아마 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이 그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그 사람 주려고 하면 집오고 가오라고 하면 2인 이상을 10개도 가오지. 가오로 따지자면. 그래까지 않더라도 그럼 지금 쭉 해오는 인력경비 위생관리 해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예, 해왔더라도 예,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새롭게 계약하잖아. 네. 그럼 그때마다 단타 교체 견적을 받느냐고.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예, 왜 안 고치고 있느냐고. 원래는 이 견적 받아가지고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2021년 12월 2일날 관련자 훈계까지 됐고 감사 지적까지 받은 사항을 예. 감사 지적을 하면 지적했는 거고 지금 담당자 밖에 연결 안 되니까 그대로 또 옛날 했던 업체가 올라가 또 니 얼마 할래? 아닙니다. 이인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견적을 그래 받으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공고내나? 공고는 안 하고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편의성이 좀 많이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곰들이 너가 다른 업체 하나 견적 가져오너라. 조금 높여서 가오너라. 그래서 서류 충족금 맞춰가지고 아들 주는 거 아니냐고. 예, 의원님께서 그나마 그 견적 받았느냐고. 안 받고 그냥 진행했는 거 아니냐고.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금 본부장님 이때까지 쭉 해오던 업체가 수익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 좋지만은 그 이제 이인 견적 이상의 그분들이 좀 낮게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하락해서 전부 4,900만 원, 뭐 4천 몇백만 원 그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맞는 금액에서 적당한 업체, 그 조건 맞는 업체에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자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주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업체 또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익을 주는데 내가 편하다고 내가 저 계속 썼다고 내가 저 사람 안 한다고 그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에요. 쭉 계속 해왔다고 준다. 그건 수의 조건이 아니다고. 예, 잘 지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회사가 바뀌어도 그 사람 그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얘기한다면
어떻게 더 잘해 청소를 더 잘하고 어떻게 더 우리 용역 경비를 더 잘하지는 다른 업체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쭉 하면서 청소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인력 경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는가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세세하게 그 잘했는 거 그 회사가 잘했는가요? 그것만은 그 인적 요원 그분이 잘했는가요? 그분 인적 요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그분은 다른 회사 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자면 예, 컨트롤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큰 돈 아니에요. 1년 2개가 1억인데 같은 업체에 사업자 등록만 2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다 사업자 등록을 좀 주보시면 알겠는데 누가 봐도 공들이 종합관리, 인력경비, 위생관리 위탁 이래가 1억짜리를 2개 나눠놨더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러고 지적한 사항을 지금 말씀 쭉 해오던 업체라서 준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하면 지금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는 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 업체가 18년에 19년도부터 쭉 해왔는 업체 같아요. 아까 그 18년은 본의원이고 저 장로반 같은데 보면 정정을 하고. 네, 의원님 이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본의원이 잠깐 이 자료에 있는 중에 이름도 안 적어놓은 주소도 안 적어놓은 거 있고 행복대학 졸업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은 주소에도 이정민이에요. 이정민이라는 주소가 있나? 수의계약 공개 내역에 보면 얘들 좀 길어집니다. 자, 이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서상에 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자 누구다? 주소, 그럼 주소를 줘야 되는데 이 업체가 왜 경북 도민행복대학 졸업사진 촬영이 어딘지 대구 업체인지 부산 업체인지 감추려고 주소를 안 줬는지.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자, 우리 동원회에 한국능력협회 같은 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경상북도 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경상북도로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원칙이고 옛날에 대구 경북 같이 있을 때 말이지 행정통합도 안 한다 근데 지금 왜 대구 업체에 다 주느냐 이거지. 이 업체가 어디 업체도 모르는 상황에 졸업사진 촬영은 안동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잘 실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그 사진 그 하는 그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동만 업체 있는가요? 사진 그리고 화학도 있고 용석도 있고. 여러 군데 연락을 드려도 지금 원거리에 26개 캠퍼스를 다니면서 그렇게 졸업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또 사진관 업체에서 꺼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안동에서는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본의원이 견적 한번 받아볼까요? 가능한지 않은지. 자, 이제 김의수는 보충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예, 예. 자료 자료 줬는 부분에 대한 게,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5조면 1항에 5개 칸에 보면 이게 나와요. 마에 보면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걷는 게 이번에 바뀐 거다. 예. 그전에는 5천만 원 미만이었죠. 바뀌자마자 4,900 주다가 5천 올려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 업체를 줬다면 이 대의를 끊는 분이 여성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항에는 상함항이 끝나요. 상함항이 삭제되었고 이 항에 지방자치단체 장돌 계약 담당자는
뭐 할 수 있다. 확인해야 된다.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 분명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이 두 개를 파악하라고. 이게 2항이에요. 5항이랑 항 자체는 없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원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니. 예, 앞에 지방계획 시행 제25조 5항 나무목이라고 딱 적어놔. 전부 다 그래요. 그전 다 2019년, 2021년 전부 다. 이때 누가 이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뒤에 사람이 이 계약의 수의계약 사유를 찾아봤더라면 이대로 같이 옳진 않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답변을 그대로 쭉 해도 넣치니까 그냥 줬다. 그렇게밖에 답을 그대로 답변했던 그 상황이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청렴에도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 지적했는 부분 지금 안 지킨다 그러면 행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파견 나가는 직원께서는 거기 가가지고 학습을 관리 감독하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습이 잘 운영될 것인지 법 테두리 안 벗어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쭉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있을 때 돌아보면 그만이고 2년 돌아보면 그만이고 계약 담당자는 지금 몇 개월 안 돼가 옛날 하던 그대로가 똑같은 영역 시행령 몇 조 저 없는 항 집어해가지고 왜 제 1항 5항 나오기라고 제25조 5항 나오기라고 전부 제25조 5항 나오기라고 이래 막 해가 보냈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충분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고 또 그래 했기 때문에 또 수위를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수위를 주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름을 바꿔서 공사를 용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전동 교체하는 걸 어떻게 용역입니까? 완전히 공사입니다. 그 업체가 면허 있는 업체인가요? 예, 미안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지적한 사항을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직원들이 지금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정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직원들 역량경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 뭐 전국 최초로 1인 1실 생활 시범 생활관을 운영했죠, 그죠?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이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죠.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명관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셨고, 지금 이게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뭐 평가라든가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좀 외롭다 하는 그 빼고는 뭐 120%, 130% 다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뭐 직접 운영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뭐 또 특별하게 우리가 또 이제 지원하거나 보완해야 될 어떤 부분들은 뭐 혹시 있나요? 그 의원들께서 10억이라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개관 이래 한 30년 가까이 그 상당히 낙후된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또 내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가지고 글로벌 라운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장애인 시설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야외에 그 농구장도 이제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다 하여튼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네.
지금 지방대학생들이 이제 유출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앞으로 뭐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사장들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또 거기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안전히 기회를 주시고 또 학생들한테 많이 지도해 주시길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 감사 자료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캠퍼스별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경은 포항시와 의성군이 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하는 곳이 2군데고 20군데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 대학이 쭉 전유성이 있습니다. 경쟁교육 관련해서. 네. 그래서 또 지금 교육 시설 한계라든가 또 교육을 좀 받으면서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 같은 똑같이 뭐 학교 내 시설물 한류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학교에 위탁, 대학 위탁을 해가 있고 또 네, 포항시와 의성군 2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2군데는 어떻게 직영을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네. 포항시와 의성군의 업무 관련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하는 곳이 대구 한일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나, 둘, 셋, 넷, 5군데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위탁비는 10%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비의 간접비가 네. 보통 한 5 내지 10% 정도. 5 내지 10%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지금 6천만 원이기 때문에 10% 하면 600만 원이고 5% 하면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 평생교육원이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5군데다가 대구 한의대는 이제 평생교육 분야에 좀 네.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영을 해보니까 6군데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하다 보니 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는 한 3개 정도로 제한할 그런 본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견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한시 군당 거의 뭐 50여 명 내외입니다. 예. 그런데 김천시는 어떻게 해서 100명입니까? 예, 김천시는 같은 예산이지만은 조금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30, 50 가정과 60 플러스 가정을 2개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작은 예산이지만 2개 가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갖고 예산은 큰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더 주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의 인구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50명이고 예, 김천의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명입니다. 거의. 예. 그러면 이거는 좀 지금 원래 3년 차인데 첫 해부터 김천이 첫 해부터 했습니까? 첫 해부터 수요가 좀 많아서 구분하다 보니까 뭐 3년간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뭐 어느 시가 많고 어느 시가 적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예, 형평성 부분에서 예. 한번 들여다봤고요. 예, 그 다음에 대구 한일의 평생교육원이 이렇게 많은 곳을 할 경우에 질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고 예, 지금 각 시군에 보면 평생학습을 다 학습관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그 원활한 어떤 체계를 위해서도 우리 진흥원하고 그 각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게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체 학사 과정은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6천만 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석박사 과정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학사 과정은 이제 시군의 또 시장 군수님이
저 학교장에서 캠퍼스장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네.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계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수의계약 중에 인력 정비하고 위생관리 부분은 실제 공돌이가 19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성우 CS가 19년도 2000년도 했네, 그죠? 하다가 공돌이가 2022년, 23년 이렇게 계약했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 있습니다만 예.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학술본부장님 소관에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본의원이 아까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했는 거라고 지금 착각해가지고 봤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성우 CS가 주소가 대구도 있고 김천도 있고 막 이렇게 해마다 주소가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방계약부 시행령 제25조 1항 제5 다목 이 부분도 잘못됐다 하는 거 아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공공 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의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대한 제11조 2항 별표에 보면 건축 부분 설계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단순한 부분이냐, 보통이냐, 복잡하냐. 우리가 있는 10억짜리 리모델링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건물의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기타 구조를 잠깐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것은 본연이 봤을 때 단순한 작업의 기본을 보면 10억까지는 3.83%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3,830만 원까지가 설계비 주시는 한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져가는 것이 19쪽에 보면 경북학습 리모델링 설계 용역 건축사무소 그룹원에 줘서 4,940만 원 줬는데 기간은 5월 3일에서 5월 22일 불과 2주 3주가 채 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에 큰 일이 있어서 4,900만 원 설계비가 들어갈 정도의 복잡하게 됐는지 이 설계사 불러가지고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냐 설계까지 제작해가지고 공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거 집어해보는 거 아니냐 10억에 아까 답변할 때 리모델링 얼마 들었냐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것을 단순한 작업으로 기본에 보면 15원까지는 3.83%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저 의원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아니고 이 부분 이게는 학술이라는 이게 공사 지금 기간이 학생들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이 그 성면 해저라든 건조기 구매, 그다음 전기, 통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업무 협의가 끝난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사업이 쉽게 조금 우리 경상북 때도 건축 전문가들이 부서가 있어요. 예, 예. 그래 생각 안 하셔도 다 하잖아요. 예, 예. 자 이건 리모델링 한다면 정면 뜯고 천장 뜯고 냉난방 다 뜯어야 하지. 넌 뭐는 안 하고 뭐는. 근데 이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건물을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해서 설계를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뭐는 뜯고 뭐는 찬매를 치고 뭐는 성면한다 뭐는 아니면 다른 걸 한다 그런 정도 문을 어쩌게 넣는다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 정도를 10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것도 참 금액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건물을 10억 들여가 리모델링 한다면 지금 우리 2천 몇백 평 전체 다 했는가요? 다 했습니다. 우리 저 건물이 2,350평인데 아닙니다. 그 학수 안에 학생들 그거와 또 식당 그거 다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 게 몇 평쯤 되는 거예요? 이 모델 그 평수는 정하면 동간이 그 지금 4층이고 서간이 8층이고 또 구내 식당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라운지 설치하고. 어머나 실무자 누가 있는가요? 몇 평쯤 이거는 그거 있잖아. 10억에 줬을 때 몇 평이 나오잖아. 우리 연면적이 전체적으로 실무자 마이크 들고 답변 위원장 실무자 답변. 실무자 누구죠? 실무자고 답변해 주세요. 그 학습 리모델링 했는 게 몇 평 정도 됐어요? 전체적인 면적이 그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우리가 도배하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적으로 계속 그 수선하고 이랬기 때문에 올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 결정을 받았는가요? 예 이게 설계서를 받았는가요? 예 받았습니다. 이게는 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10억이니까 입찰해야 되죠. 예, 나라단체 입찰회가 했는 거고 그 견적 같은 그거는 것도- 입찰하는 건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입찰하기 위해 10억이 어떻게 예산이 나왔냐를 지금 묻는데 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설계했습니다. 예. 그 설계를 이 업체에 수위를 줬는데 이 업체의 수위를 10억에 법적으로 본의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3.83% 3,830만 원까지 설계가 한계래요. 예, 그런데 4,940만 원 설계비를 줬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설계했는 가지고 입찰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설계 계약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가 산출 근거까지가 1위 대가표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본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주 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학습이 1년이기에 최하정급을 받았구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22개 대상 기관에서 21위 받았던 자체가 방금 우리 김일수 의원님이 본부장님 예.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대 가가지고 1인 임실로 해라 이래가 돈 10억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박선화 부위원장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니까 장애인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라. 예. 우리가 또 기숙사부터 해가지고 식당까지 사무장까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이 돈을 내놔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내놔주시면은 어떻게 김희수 의원님이 3.38%든 설계비가 들어간다 이랬는데요. 그만 설계가 나와시면 그럼 감독은 누구예요? 설계했는 사람이 감독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와 또 공사 계약하는 그 공사를 하는데 예. 공사는 어차피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했는데 그뭐 감독관 없이 했습니까? 저 직원이 감독했습니까? 감독을 안 주고 공사 감독은 따로 안 주고 직원이 자체에 공사 감독하면서 감리는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 설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10억 정도 되면요 설계했는 사람이 감독까지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설계는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기선은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돼가고 이렇게 하자는데 본위원장이 할 때는 이제 설계했는 사람이 감독까지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야 그 감독관이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이 있지. 만약에 10억짜리 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늦게 하자되어 있으면 누가 책임이고? 예, 직원이 책임이고. 그 분야에 분리 발주해서 전문성에 따라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큰 것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분야별 전기 통신이나 이런 것도 분리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도 또 하위 직원들도 부족하고 원장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청렴도가 또 최하이고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혜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됐으시면은 경상북도 예산을 줬는데 대구업체 줄 일이 뭐 있나 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공고를 해가지고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어지간하면요 우리 경상북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또 공고를 하더라도 이 작은 돈은요 대구까지 포함시켜 경상북대 내의 업체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김희수 의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양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부서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김희수 의원님이 설계 그 사업자 등록 봄들했겠죠? 예, 그게 하고 경북 학습 설계 용역 자료. 이제 방금 뭐 설계 내역 자료까지 했죠? 김희수 의원님 방금 했는 설계 내역. 그러니까 예, 계약 내역. 계약 내역. 요거를 자료 요청한 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신 우리 황명환 의원은 도민행복대학 자료 요청했죠? 네. 예. 했고 나머지는 다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혹시 임기진 자료 요청가 있죠? 했고 하니까 정말 투명성 있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북 도민대학요? 행복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 나왔던데 본부장님. 예. 작년에 그 시군비 30,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 70%였죠? 예. 아니, 시군비 70, 도비 30%였죠? 아닙니다.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비가 60%고 시군비가 40%고요. 40%였어요? 예. 저는 시군비 70%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 행사장에 가도 했고, 또, 그 지방시대 교육과도 했고, 원래부터는 도에서 주관했으니까 도비로 100% 해라. 이거 들었죠? 시군비 부담시키지 말고.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 교육과장님 전화가지고,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고된 사항에 그걸로 시군비 도비 그걸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거꾸로 도비 70%, 시군비 30%, 그거 됐습니까? 오늘 예산에? 확실하게. 아까 뭐, 예산 장자고. 예, 그 부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얘기. 원래, 시군비가 40%고, 시군비가 60%고 도가 40%였는데 위원장님부터 말씀하셔가지고 거꾸로 해서 도가 70%, 그 다음에 시군이 30%로 바꿔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 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위원장님부터 좀 도와주셔가지고 시군이 사실은 60%나 하고 있다가 30% 일단 줄이는 걸로, 그래서 도가 일단 70%까지 갔고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될 때까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교육과장이 있는데, 허과장이 있는데, 전체 다 해봐야 14억, 15억 정도 내가 할 때 되는데, 그래 또 전화 왔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도비 100% 안 하면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가 주관하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3대7, 뭐 6대4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최소한도 뭐 5대5는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늦게 이제 내가 사정을 해가지고, 정말 3대7 맞나? 맞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못 믿겠어요. 하도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예. 7대3으로 도가 7, 예. 그 다음에 시군이 3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집행부 하도 못 말씀해 믿어가지고, 주셨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막 바뀌니까, 그게 뭐 확실하죠?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례를 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저희들 도가 7이고 원래 도가 4였다가 7로 가고 시군은 6에서 3으로 가고 부족하지만 일단 거의 7대3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1%라도 바뀌면 그 삭감합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지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사로 경상북도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